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오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사석에서는 뵀었는데 네, 기억하실란지 몇 번, 네, 몇 번 모르겠지만 뵀었는데 네, 방송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오마이 TV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나오는 걸로 네, 출연하신 네.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랑은 처음이시고, 네, 맞아요. 먼저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 말씀부터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구독자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간혹 가다가 남기는 그런 그 구독자 입장에서 지금 함께 인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네. 오늘도 뭐 열심히 그러면서 호흡 맞춰가면서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또 민주당이 부족한 지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저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함께 호흡하면서 방송 잘 재미있게 그러면서 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우리 허영빈님, 저 시청자께서 이경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뵙게 됐네요. 아름다운 이경 대변인 응원합니다. 이런 아이, 선풀이. 감사합니다. 은하수 별님도 이경님 응원합니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방금 시작했는데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 활동을 하시면서 뭐 네. 논평도 여러 가지 내시고 그럼요.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아마 응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뭐 사안별로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제일 뜨거운 게 아무래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렇죠. 그 앞서 이제 전제가 됐던 사실상 전제가 됐던 이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큽니다. 네. 뭐 여론조사 보면은 뭐 거의 과반 많이 넘게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부대변인님 보실 때 이번 한일 정상회담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친일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네, 너무나 부끄러운 숭일 정상회담이었다. 숭일. 네, 우리가 무릎을 굽히다 못해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네. 무언가를 다 퍼줬다. 그리고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컵에 반컵을 따랐으니 일본이 반컵을 따를 것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그런 했는데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가 따랐던 반컵마저도 갖다 버리고 너희들이 더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그런 얘기했었죠. 한국은 세게 다뤄야지 된다. 딱 그 모습을 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숭일 외교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뭐 23분 정도나 할애해 가지고 뭐 이래저래 긴 시간 뭐 그럴 거면은 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했는지 네. 기자회견을 하든 뭐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야당 특히 이제 전임 정부에서 못했던 걸 내가 좀 해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좀 녹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네. 고민하지 않고 일본 분이다. 일본 머릿속이요. 아, 그러니까 호적이 대한민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머릿속이 일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리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 아프고 화가 났던 것이 네. 충분히 사과했다. 뭐 라는 수십 부분. 번 네. 뭐 사과를 했다. 더 이상 사과가 필요가 없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에서부터 뭐 65년 오부지 선언 포함해서 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다 포함해서 개인에 대한 사과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남겨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뭐 개인의 사과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도 그 백스 42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사과,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왜 그 부분을 본인이 왜 나서서 사과가 필요 없다. 일본의 사과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이례적으로 20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설득이 되고 국민 여론이 달라지게 될지 여기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당 인사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가 일본 야당이 우리가 한국 가서 한국 야당을 좀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전하면서 좀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한국 야당이 부끄러운 거다 뭐 이렇게까지 풀이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던데. 이해될 국민이 계실까요? 음,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지금 부끄러운 거죠. 그 모습 자체가. 대통령의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음,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보수 언론 포함해서도 언론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2차 회담을 무슨 국빈급 대우라고 했는데 보수 언론 한 곳에서는 국빈급 대우라고 기사 썼다가 삭제했습니다. 한 삭제했어요. 곳은 그대로 남겨놨어요. 네네.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서조차 대우가 4단계가 있는데 실무자 대우 가장 낮은 단계 대우를 받고 왔다라고 네. 해서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 언론 얘기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올렸다가 국비급 대우 삭제했고요. 동아일보는 그걸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일이니까요. 네네네.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그리고 많은 다른 그 SNS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조선은 그래도 촉이 있는데 네. 동아는 느리다. 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런데 지적이 지금 나올 이 정도로? 정도로 보수 언론에서도 약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조차도 네. 제가 충청권인데 충청권 대전입니다. 대전. 거기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분들 되게 상당히 많았어요. 대전 충청권에서는 다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졌다라는 것이 이미 빨간색으로 지도에서 이렇게 선관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조차도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리고 세종 옆에서 일장기를 아파트나지에서 올렸던 곳이 세종이었습니다. 맞아요. 세종시 바로 아파트. 옆이가 대전이잖아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아하. 그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 G7 정상회담 초청권 한마디로 티켓을 받은 거잖아요. 오게 됐죠? 우리가 G7 초청 처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장국이 일본이 됨으로써 우리가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근데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또 된 것이 아닙니다. 고려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맞아요. 어제서야 음. 초청한다라고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걸 갚아주고 예. 위안부 과제 또 독일 과제를 받아온 상태에서 달랑 하나 G7 티켓 하나 받아왔다. 승일 외교를 한 다음에 G7 티켓 하나 받아온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하나 따져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나 네. 아니면 윤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면 누군가는 풀었어야 되는 거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폭탄을 제거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어떤 결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거냐. 이제 한미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세계적으로도 공급망 재편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적으로도 한미일이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은 옛날 구한말 그 당시에 우리 당시 조선의 모습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제기하고 있던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2023년 대선 대한민국에서 구한말 모습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0년 동안에 네.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진 적이 단 3번밖에 없습니다. 유가 파동 때 예. 그리고 IMF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데 네. 구한말 시대를 해야 되는 거냐 언급하는 거 시대 착오적이고 네. 정말로 시대를 그러니까 후진적으로 얘기를 해도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까 후퇴를 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다 이번에. 극복했습니다. 다 네. 극복했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 돌아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좀 불편하고 그럼요. 일본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맞아요. 알고 네, 있거든요. 기억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음,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탄 제거다라고 했는데요. 네. 과거에서부터 만약에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이 그러니까 기존의 내각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음. 김대중 오부치 65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받아들여서 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자.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21만 명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만 네. 21만 7천 명이가 될 겁니다. 음. 그런 분들이 지금 신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사과를 전제로 하고 배상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만약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만약에 우리 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이 돈 안 받는다라고 하지 맞아요.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신 사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대신 사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대신 사과도 못 받았다. 사과를 전제해야 되는데 네. 일본 입장에서 일본에서 사과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과라는 말은 없었고 그 한일 공동선언, 네. 그러니까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98년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전임 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던데. 1차 아베 내각 때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때 우리가 완전히 일본하고 사이가 멀어졌던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셔틀 외교가 이제 중단됐던 완전 시기. 중단이 됐었던 네. 시기였었던 거죠. 근데 노무현 당시 2004년도에 셔틀 외교가 유지가 되다가 그때 고이치미 총리가 무슨 얘기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셔틀 외교가 약간 흔들렸다가 중단되고 흔들렸다가 완전히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 갈라지게 된 것은 네. 이명박 대통령 때였었거든요. 음.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서도 그때도 보수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수 정권이었죠. 국민들 눈치를 봤습니다. 아.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를 갔었어요. 네. 맞아요. 눈치를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음. 국민의힘은 더 한술 더 떠서 무슨 뭐 폭탄을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폭탄입니까? 도대체 뭐가 폭탄입니까? 뭐가 폭탄이냐. 자, 근데 이 국민의힘 쪽, 정부 쪽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달에 일본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4월 달에 있죠. 4월에 있죠. 그 이후에 뭐 G7 정상회의까지 지나고 뭐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올 때 답방을 할 때 이른바 한국을 방문할 때 좀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라.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뭔가 다른 일본의 변화 이게 좀 있겠는가? 제가 어떻게 최근에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올려줬던 그것을 저도 개인 SNS에 공유한 적이 음. 있는데 기시다 바리 기시다 바. 이게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음. 이게 좀 자극적인 언어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왜 나왔을까? 다 퍼줬다. 일본에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 네.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이 문제를 우리한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논의했었다. 네네. 근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박지 외교부 장관이 이거 논의 대상이 아니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다 밝혀야죠. 근데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일본한테 받을 게 뭐가 있죠? 일본한테 받을 거. 35년 만에 일본이 자국의 섬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문서화돼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독도가 본인들의 땅이라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일본한테 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못하는 외교 바보이거나 네. 아니면은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호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머릿속은 일본 사람일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납득이 되는 상황이다. 아니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세게 다뤄야 된다고. 대한민국 2023년도, 2024년도를 바라본 이 대한민국이 일본이 세게 다룬다고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또 뭐 눈물까지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건배하고 술을 다 마셔서 깜짝 놀랐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될 정도인 거고, 윤 대통령은 이 그 2차 이제 만찬 자리에서 내각에서 누가 정치인 중에 누가 제일 술을 잘 기시다 총리가 제일 잘 마시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닙니다. 오부치 전 총리의 딸 오부치 육고 의원이 제일 잘 마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참 이런 정상회담도 참 처음 본다. 술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이걸 또 언론에서는 화합주라고 하고 소맥을 이른바 폭탄주를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도 한국과 일본이 화합한다, 손잡고 있다. 뭐 이걸 좀 부각시키려는 모습까지 이제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언론 보도나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가 일본과 그리고 이제 각국의 정상들 간에 이렇게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대화 오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들이 만나는 그 정상과 이 정상은 다른 한자지만 그래도 예, 이거 예. 정상입니까? 전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회담이 아니네요. 한국 소주와 일본의 맥주 이게 무슨 화합주입니까? 그러면 그럼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죠. 네. 우리가 무엇을 줬으면 무엇을 받겠다라는 의제가 있어야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줄 기다리고 것이다. 있다. 설마. 선의를 기대하고 네. 있는 모습. 무슨 선입니까? 정상들에게는 외교예요. 일본에서는요 요리도 외교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 그 방한했을 때 왔을 때 우리가 독도새우 내놨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독도새우 내놓은 걸 가지고 그런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또 어느 특정 지역에 돈가스 집에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간 거. 네, 근데 네. 뭐 그 128년 가게가 전에. 네, 뭐 연도도 있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마셨다고 해서 무슨 화합주냐. 이거는 억지로 만든 겁니다. 솔직히 억지로 만든 거고요. 예. 저는 이번에 또 하나가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리고 정말 굴욕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패션을 일본 언론에서 칭찬을 했고 네. 우리 언론에서 이것을 자 봐라 김건희 여사 패션을 일본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칭찬한다더라 알고 봤더니 언론이 아닌 언론은 언론이죠.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런 시사 일간지, 보도가 뭐 아닌 이런 게 주간지였습니다. 아니라. 네. 주간지 잡지였었고 프라이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차마 캡처까지는 못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그 주간 잡지사에서 패션을 칭찬을 했다. 이걸 또 대한민국의 제가 파악한 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경제지 기자가 네. 이것을 또 보도를 했고 아하. 같은 날에 조민 씨가 들었던 가방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가방이 뭐 얼마짜리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네. 이거 맞는 겁니까 지금? 정상이에요? 음. 우리 언론이 지금 오마이뉴스도 언론이고 네. 많은 언론이 있고 많은 기자들이 있지만 그렇죠. 저는 언론 개혁이다란 말은 조금 옳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뭐 보수적이다 이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좀 우리가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네. 그 프라이데이 기사, 그 경제지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 언론이 왜 이렇게 썩어가고 있지? 라는 생각은 분명히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그 프랑스 언론에서였나요? 그 콜걸이라는 단어가 또 썼던 부분이 있었던 거 프랑스 언론 맞습니다. 네. 콜걸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이번에도 일본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같이 함께 가니까요. 일본에 가니까 네. 과거에 어느 곳에서 근무를 했다더라. 근데 이것이 아직은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밤 문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네. 워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데서 근무했다라는 것을 마치 그걸 하나하나 보면 번역해서 보면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죄송합니다. 네. 좀 목이 메네요. 물 한 잔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 소주와 맥주가 마시면서 누가 술을 잘 마시냐 화합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렇죠. 숭일 외교도 이런 숭일 외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민망한 이번 이 방일이었다.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민주당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오늘 보니까 태극기 이 운동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를 집집마다 달고
들고 또 차에도 붙이고 이런 행사를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외교 외통위에서도 뭐 뜨겁게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계속 번지고 뭐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사안을 팔로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어떤 스탠스인가요? 어떻게 좀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우선은 대통령의 그 구체적으로는 네. 저는 지금 탄핵 발언을 얘기를 할 건데 민주당의 탄핵 발언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네. 탄핵 발언 그런데 나온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네. 아니죠.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을 위배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을 그런 위배해야지 그 위배한- 탄핵이 가능하다. 위배한 자. 지금까지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화남인 거죠. 화남인데 앞에서 제가 그 그 독도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통령에서 침묵했다. 그런데 헌법에요. 대한민국 영토, 국가 수호는 영토를 보호할 책무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됩니다. 대통령이 네, 되는 네. 것인 거죠. 네. 근데 그 책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법률상으로는 이것은 탄핵감이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뭐 이게 다 이제 헌법 찾아보면은 네. 법률 근데 찾아보면 아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들이 네. 우리가 침묵하면은 이것은 많은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음, 또 대통령실에서는 다양한 이슈 사고를 칠 겁니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을 이슈를 덮는. 네, 그렇죠. 일부러 덮기도 하고 이번에 야당 대표를 향한 아, 기소도 마찬가지라고 예. 저는 좀 이따 우리 이 주제를 또 다룰 네, 때 네,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날짜까지도 해보죠.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갈 어떤 그 주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국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계속 이 사안 따지고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 같고요.